소개를 다시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아미 교육부 현애랑 강사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계속 접속을 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얼굴 화면이 지금 굉장히 많이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님과 함께 소통하면서 많이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늘 주제는 바로 비타민 D3 플러스 K2라고 하는 신제품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하신다라면은요, 바로 이 신제품을 누구보다 더 잘 소개를 할 수 있는 리더님들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름에서 아시다시피 비타민 D는 비타민 D2와 비타민 D3가 대표적이고요. 비타민 K는 비타민 K1, 비타민 K2, 그리고 비타민 K3가 형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Recording 두 in 가지 progress. 중에서 이 비타민 D3를 선택하고 비타민 K2를 선택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비타민 D의 형태 중에 3를 선택했고 왜 비타민 K 형태 중에 2를 선택을 했는지 이것도 집중적으로 알아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의 내용 중에서는요, 비타민 D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전으로 어디에 도움이 되는지 이게 차근차근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어느 때보다 더욱더 많은 정보, 그리고 좀 더 이해도가 쉽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비타민 D, 비타민 K를 소개를 할 때, 아, 이래서 비타민 D가 이런 역할을 해, 라고까지 설명을 하실 수 있는 정보가 담겨져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신제품 비타민 D3와 비타민 K2 이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제품은 사실은 리비전된 제품입니다. 누구의 리비전 버전일까요? 맞아요. 뉴트리라이트 비타민 D 제품의 리비전 버전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제품은 어떻게 됐나요? 네, 맞아요. 단종이 되었어요. 7월 10일을 기점으로 해서 비타민 D 제품이 지금 이제 구매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에 만나보시는 이 제품으로 대체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제품 더욱더 강력하게 강화가 되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 비타민 D를 좀 더 강화가 된 버전으로 만나볼 수밖에 없었을까? 바로 비타민 D가 최근에 계속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라는 연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요, 최신 자료에 의하면은 비타민 D가 심혈관계통 질환에도 도움이 됩니다라고 되었기 때문에 요즘에는 오메가3 제품과 함께 비타민 D를 섭취하시도록 많이 권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리더님들께서도 비타민 D 제품을 섭취를 하실 때에는 오메가3와 짝꿍으로 섭취하셔서요.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율을 좀 더 많이 높여주시면은 도움이 더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비타민 D가 얼마만큼 중요한 영양소냐, 이것은 누구보다 더 연구가 많이 되었다라는 부분에서 그 부분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자료를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도 가장 중요한 비타민은 단연 비타민 C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래전부터 연구가 되다 보니까 비타민 C가 어떤 기전을 통해서 우리 신체의 각각의 부위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다 낱낱이 다 밝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학자들은 이 비타민 C가 유혹적일까요? 매혹적일까요? 그렇지 않죠. 뭔가 매력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눈을 돌렸느냐? 바로 비타민 D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비타민 C만큼 우리 세포에서 요구하는 부위가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비타민 C도 과거에 저희가 이제 교육을 진행을 할 때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비타민 C가 굉장히 많이 이용이 된다. 항산화 능력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포괄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게 비타민 C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만큼이나 비타민 D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부위마다 하는 역할이 또 다르더라라는 게 요즘에 계속적으로 밝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논문의 양을 보시면은요. 비타민 C보다 37% 많은 10만 8천여 건에 달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ING예요. 진행형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비타민 D가 얼마나 우리의 몸에 도움이 되는지 계속 밝혀질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비타민 D 정말 중요하게 섭취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비타민 D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용이 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비타민 D 수용체라는 것이 있는 세포들을 봤더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굉장히 중요한 이러한 기관들의 이 세포들의 비타민 D 수용체가 있더라라는 거죠. 첫 번째로는 저는 가장 중요한 세포가 뇌세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뇌세포에도 비타민 D 수용체가 있고요. 그리고 원래부터 비타민 D가 중요하다라고 알려져 있는 게 골세포잖아요. 그래서 골세포에도 역시나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유지가 되려면은 무엇보다도 면역 능력이 뛰어나야 되겠죠. 이 면역을 조절을 하는데 비타민 D가 관여를 하는데 이 면역 세포에도 수용체가 존재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근육 발달, 근감소증 언급을 드릴 때 비타민 D를 말씀을 드렸었죠. 근세포에도 역시나 비타민 D 수용체가 존재를 하고요. 바로 피부 세포에도 비타민 D 수용체가 존재를 하는데 요즘에 어디에 비타민 D가 많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느냐? 건선에 많이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식 세포에도 비타민 D 수용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임신과 관련해서도 이것이 관여를 하더라라는 게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비타민 D는요, 우리 몸에서 합성을 하지 않지만 우리 몸에는 필요한 영양소, 그래서 비타민이다라고 명명이 되었지만 사실은 우리 몸에서 표적기관이라고 하는 수용체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호르몬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에서 생리 활성을 띠는 두 가지의 물질이 있습니다. 하나는 효소이고요. 하나는 호르몬이에요. 근데 이 두 개가 거의 비슷하게 작동을 하지만 크게 다른 부분은 무엇이냐? 효소는 표적 기관이 없어요. 그냥 본인이 적정 온도, 그리고 어떠한 영양소, 조효소들을 만나게 되면 활성을 띠면서 그 부분에서 갑자기 자기의 역할을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이라는 것은요, 수용체가 필요해서 표적 기관이라는 게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D는 하나의 표적 기관이 있는 중요한 호르몬으로 우리의 몸에서 작동을 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비타민 D의 호르몬의 형태의 이름을 우리는 칼시트리올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타민 D의 호르몬의 형태는 칼시트리올, 그리고 비타민 K의 호르몬의 형태, 그리고 사실은 비타민 K의 호르몬의 형태라기보다는 비타민 K가 조골세포를 활성화를 시킬 때에 활성화를 시키는 호르몬, 이것을 작동을 시키는 중요한 영양소거든요. 이 작동을 시키는 호르몬, 이것의 이름은 오스테오칼신이에요. 그래서 오늘 비타민 D는 칼시트리올, 비타민 K는 오스테오칼신, 이렇게 두 개만 잘 외워주셔도요. 어딘가에 가서 누군가의 강의를 들었을 때, 아, 오스테오칼신, 비타민 D랑 관련이 있었지. 아, 죄송해요. 비타민 K랑 관련이 있었지. 아, 칼시트리올, 비타민 D랑 관련이 있었지. 이렇게 구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칼시트리올입니다. 이 칼시토리올은 우리 몸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바로 일단은 우리가 D3라고 하는 것이 내 몸에 들어오는데 이 D3는 두 가지의 방식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한 가지는 피부에서 UVB라고 하는 자외선을 받으면 그때 우리 몸에 비타민 D3의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비타민 D3가 우리 몸에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의 형태는 음식의 형태로 비타민 D3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림 오른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피부에서 자외선을 통해서 비타민 D3가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이것이 신장에서 칼시트리올이라는 호르몬의 형태로 바뀌는 과정을 보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사실은 최종적인 칼시트리올이 되기 위해서는요, 어떤 기관을 거치게 되느냐, 한 번은 간에서 바뀌고요, 또 한 번은 신장에서 최종적인 형태로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간이 안 좋거나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비타민 D3의 호르몬의 형태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비타민 D3를 신경 써서 섭취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타민 D3 같은 경우는 요즘에 굉장히 많이 밝혀진 과학적인 정보가 있어요. 바로 우리의 몸에서 다양한 기능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비타민 D3를 그리고 비타민 D를 우리는 왜 섭취를 해야 될까? 첫 번째는 우리가 비타민 D를 부족하게 섭취하거나 아니면 결핍 증상이 있었을 때는 골다공증, 그리고 심하게는 구루병이라고 하는 뼈가 휘는 질환에 걸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장에서는 칼슘과 인을 흡수하는 데에 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뼈에서 직접적으로 뼈를 만드는 데 관여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소장에서는 칼슘과 인의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아까 면역 세포에도 수용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면역 기능에 관여를 하고요.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지방세포뿐만 아니라 췌장에도 이 수용체가 있기 때문에 비만과 당 대사에도 관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분이라든지 인지 기능이라든지 심혈관계통 질환 등 다양한 기능이 최신의 연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여지는 이러한 정보들을 뒤에서 하나씩 이제 밝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비타민 D3를 음식으로든 아니면 피부로든 받아들이게 되면은요, 이게 두 가지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칼시트리올이라는 호르몬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뼈에 있는 칼슘을 용출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소장에서 칼슘과 인을 흡수하는 기전. 이것은 누가 관여를 하는 거냐? 바로 부갑상선 호르몬이 관여를 하는데요. 이때에 부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많이 분비가 되지 않게끔 막아주는 역할을 바로 비타민 D가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혈중에 칼슘과 인이 부족해진다라고 하면은요, 바로 뼈에 있는 칼슘을 용출해서 혈액으로 보내주고요. 그리고 소장에서 칼슘과 인을 흡수를 해서 이제 혈액으로 또 보내주게 돼요. 그러니까 맨 오른쪽에 칼슘과 인이 낮아져 있다라는 것은요, 결과적인 게 아니라 낮아졌기 때문에 여기에 뼈에서 용출해서 칼슘을 보내주고 소장에서 칼슘을 흡수해서 보내준다라는 기전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과잉으로 많이 분비가 될 경우에는 뼈에서 칼슘이 계속적으로 막 빠져나가겠죠. 이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바로 비타민 D가 해주는 겁니다. 비타민 D는 뼈를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소장에서 칼슘과 인을 더 많이 끌어서 흡수를 시켜주기 때문에 부갑상선에게 알려주는 거죠. 이제 그만 덜 분비가 되어도 돼. 지금 혈중에 칼슘이 충분해. 이 사인을 보여내 주는 것이 바로 비타민 D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뼈에서 칼슘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지 않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비타민 D가 뼈 건강에 도움을 준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기능은 바로 면역과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두 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하나는 면역을 강화하는 능력,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바로 면역을 조절하는 반응을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상상을 해보실게요. 면역이 강해지려면 누구와 누구의 힘이 세야 될까? 일단 첫 번째로는 세포의 연결고리가 단단해서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항원들, 그러니까 바이러스나 세균이 너무 많지 않게끔 조절을 해줘야 되겠죠. 그 역할을 한번 비타민 D가 해줍니다. 또 한 가지는요, 면역 세포를 강하게 만들어줘서요, 빠르게 잡아먹게끔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바로 이것을 여기 물리적 장벽 강화 기능과 선천 면역 강화, 후천 면역 강화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면역이 좋아진다라고 하면은요, 이러한 반응들이 빠르게 일어나면서 또 한 가지는 바로 피부세포 장벽 자체가 튼튼하게 만들어줘서요, 외부로부터 누군가가 들어오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걸 비타민 D가 참 잘해낸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강사님, 빨간색으로 디펜신과 카델리시딘이라는 게 적혀져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네, 이 두 가지는요, 항균 활성
펩타이드라고 하는 성분인데요. 이게 NK 세포랑 비슷하게, 그리고 이제 저희가 T 세포들 중에서 이제 사례 T 세포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과 비슷하게 작용을 해요. 사례 T 세포라든지 NK 세포 같은 경우는 이러한 바이러스나 세균을 만나면 칼로 구멍을 뽕 뚫어서 스스로가 자멸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죽입니다. 그랬을 때 이 디펜신과 카델리신도 이러한 결과로 이러한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오게 되면은 구멍을 뽕 뚫어서요 스스로 자멸하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항균이라는 단어를 여기에다가 사용을 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분별하게 면역이 강해지면요 무조건 좋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바로 자기의 세포까지도 이제 마구잡이로 공격을 해서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지 알레르기라든지 심하게는 아토피까지도 우리가 발현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적절한 면역 반응이 필요합니다. 이랬을 때 비타민 D는 너무 사이토카인이 많이 분비가 되어서 우리 몸 곳곳에 염증이 발생을 하는 것을 완화하고 줄여주는 거,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면역이 필요 이상으로 과잉이 될 때는 이러한 염증을 낮춰주는 것, 이 역할을 함께 하기 때문에 비타민 D를 섭취하시면은요, 사실은 면역 강화라기보다는 면역 조절에 이제 가까운 기능을 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면역과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을 두 번째로 알아보셨어요. 세 번째는요, 우리 노년기에 근감소증과 관련한 정보가 요즘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골절로 인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으시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러한 골절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뼈도 건강해야 되지만 근육 자체도 건강해서 뼈를 지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비타민 D의 섭취가 근육과 근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라는 여러 가지 자료, 연구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근육세포에 이 비타민 D 수용체가 있어서요. 근육이 좀 더 덜 빠르게 이제 소진이 되고 감소가 되잖아요. 그것을 막아주는 역할, 유지가 될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이 비타민 D가 해주는 역할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근육의 형성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충분히 섭취하면은 유지에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년기가 되었을 때는 더 잘 챙겨 드셔야 되겠죠. 그리고 노년기에 더 잘 먹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비타민 D 수용체의 개수 자체도 노년기에는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그래도 줄어드는데 여기에다 비타민 D까지 조금 먹게 되면은 비타민 D 수용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비타민 D의 양은 더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섭취하셔서 그래도 그나마 남아있는 수용체가 충분히 비타민 D와 결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타의 잠재적인 기능들이 또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게 바로 심혈관계 건강, 그리고 기분과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 당대사와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두뇌 인지 능력입니다. 뒤에서 여러 가지 정보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는 사실 기분과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를 하면은 바로 이 전두엽 피질 쪽에도 그리고 해마 쪽에도 비타민 D 수용체가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기분을 조절을 하는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 어디에서 주로 활동을 하느냐? 이 전두엽 피질 부분에서 많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활성화가 잘 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를 하면은요, 이러한 불안이나 우울과 관련된 감정을 조금 조절을 하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햇빛을 덜 받으면 괜히 기분이 센치해지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과학적인 원리로는 비타민 D가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나의 기분도 그렇게 안 좋아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여기에서 아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서 나오는 자료는 바로 심혈관계 건강과 관련이 되어 있는 다양한 자료들입니다. 동서를 막론하고 현재 이 혈행 건강과 비타민 D의 연관
인과관계를 이 국민들을 통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전으로 비타민 D가 혈관 건강을 건강하게 유지를 해주는 거냐? 바로 일단은요, 비타민 D를 섭취를 하게 되면은 혈관벽에 산화질소라고 하는 것에 이 양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산화질소는 리더님들께서 아시다시피 혈관을 확장하는 데 도움을 주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혈관이 충분히 확장되고 이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혈압 조절이라든지 혈관 확장, 결국에는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비타민 D를 섭취를 하게 되면은 이것도 하나의 항산화 영양소로서 지용성의 항산화 영양소로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혈중에 나쁜 지질이 산화가 돼서 쌓이는 것을 또 하나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관의 내피에 나쁜 물질이 덜 쌓이게끔 그리고 혈관의 벽이 충분히 이완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에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시는 분들은 심혈관계통 질환에 걸릴 위험이 낮아진다라는 게 최근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이시는 이제 연구 자료들은요, 미국, 아틀란티스, 그리고 한국, 중국, 다양한 지역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된다라는 걸 이 자료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인지 기능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도 비타민 D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성인의 뇌는 가소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성인기에 우리의 뇌가 특히 뇌세포가 점점점 손상을 받는 이유는 활성산소라든지 이러한 찌꺼기 물질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 D가 활성산소를 낮춰주고 신경세포를 보호해주는 기능을 함으로써 신경세포가 빠르게 이제 숫자가 줄어들고 기능이 사라지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노년기의 인지 기능을 위해서 오메가3 열심히 섭취하시죠. 레시틴 열심히 섭취하시죠. 여기에다가 비타민 B군과 함께 비타민 D까지 이제는 신경 써서 섭취하시면은요, 좀 더 건강한 두뇌 건강도 가져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어, 세 번째 단락이었던 것 같아요. 피부 건강에도 비타민 D가 관여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피부에 과잉 증식을 하는 이러한 것들이 없게끔 하는 게 비타민 D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건성 같은 건 뭔가요? 우리가 어 1층, 그러니까 한 겹으로만 피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위에 너무 과증식을 해서 두 겹, 세 겹, 네 겹. 그래서 나중에는 딱딱한 거북이 등껍질 같은 살이 생기는 게 건선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아토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토피 같은 것들도 이러한 피부에 이상하게 피부가 겹겹이 쌓이는 거, 그리고 피부의 염증을 완화하는 데에도 비타민 D가 그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타민 D를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에게 섭취를 한 달 동안 시켰더니, 4주간 섭취를 시켰더니,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라고 하는 포도상 구균의 집합체가 줄어들었다라는 거야. 그 군집이. 그래서 이것이 많이 커지면은 염증이 그만큼 많이 넓어지는데 이것이 이전에 4주 전보다 절반가량으로 줄어들었다라는 거기 때문에 염증이 많이 예방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보실 수가 있고요. 아토피 증상의 점수표를 보시면은 56%나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혹시 아토피가 있어요. 그러면은요,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이러한 불편한 증상이라든지 피부염을 어느 정도 예방을 하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비만하신 분들과 비타민 D는 많은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악순환의 고리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 고리를 비타민 D를 섭취함으로써 끊어주실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거예요. 우리가 체지방이 늘어난다라고 하면은요, 이 지방 세포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지방 세포가 누구를 끌어당기느냐, 혈중에 돌아다니고 있는 비타민 D를 쭉 끌어당겨서 자기 안에 꽁꽁 감춰놔요. 그러면 혈중에 있는 비타민 D의 농도가 낮아지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비타민 D가 필요한 곳곳에 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혈중에 그나마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비타민 D도 어떻게 해버리느냐? 지방세포에서 비타민 D 분해 효소를 내보내서 비타민 D의 수치가 더 낮아지게끔 만듭니다. 왜 그런 행동을 할까요? 지방세포는 바로 비타민 D는요, 파라토르몬이라는 것을 감소를 시켜요. 그럼 지방세포 입장에서는 파라토르몬은 지방 합성을 증가를 시키거든요. 비타민 D는 한마디로 본인을 방해하는 요소인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D를 꽁꽁 숨기고 혈중에 그나마 있는 비타민 D도 막 분해해서 없애버려서 파라토르몬이 줄어들지 않게끔 이 지방세포가 그렇게 방해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토르몬이라는 게 감소가 되면 뭐가 좋아질까? 바로 지방 합성이 안 되고요. 그리고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면서 내가 쌓여있는 에너지를 많이 발산을 하고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체지방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비만하신 분들일수록 파라토르몬이 줄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비타민 D를 더 충분히 섭취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췌장에도 이 수용체가 달려 있어서요. 이러한 인슐린과 같은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을 분비를 시키는데도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타민 D가 낮아지게 되면은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가 되지 않게 되면서 혈당이 떨어지지 않게 되는 이러한 악순환을 계속 되풀이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비만하신 분들일수록 비타민 D가 더 많이 필요하겠구나라고 해서요. 이전에는 저희가 1000 IU만 넣어놨지만 이번에는 2000 IU로 더 업그레이드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충분한 양의 비타민 D를 평상시에 꾸준히 섭취하실 수 있게끔 상담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타민 D가 이렇게까지 많이 연구가 되고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매일마다 나는 30분씩 차라리 일광욕을 해서 내가 먹지 않고 매일마다 내 피부에서 2만 IU의 비타민 D를 만들도록 유도하겠어요. 이게 사실은 정말 그렇게 실천을 하시면 비타민 D는 내 피부에 충분히 만들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 D를 만든다고 할 때 또 누가 손상을 받을 수밖에 없느냐? 바로 나의 피부가 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편리한 방법이 비타민 D3의 형태로 우리가 섭취를 하면은 충분히 우리의 몸에 필요한 양만큼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피부를 그래도 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잘 유지를 하면서 비타민 D3를 똑똑하게 만드는 방법은 사실은 먹는 보충을 통해서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일광욕을 언제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난 10시에서 오후 2시 혹은 3시까지 일광욕을 하세요 라고 하는데 10시부터 3시는요 가장 생산량이 많은 우리가 학교를 간다든지 직장을 간다든지 이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산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전에는 이따가 뒤에서 자료를 보여드리겠지만 예전에는 90%에 가까우신 분들이 비타민 D 결핍이었거든요. 지금은 그 수치가 더 올라갔어요. 그러면 비타민 D3를 일광욕을 통해서 내가 만들지 못한다라면 그러면 내가 음식을 통해서 먹어야겠어요. 했을 때 그 양을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저희 제품이 2000IU잖아요. 이것을 만약에 우유로 내가 먹는다라고 하면은요. 100IU 는 우유 한 잔이라고 하는 200ml의 백아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2000IU에 해당하는 우유를 먹으려면은 바로 20잔을 먹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정도를 먹으면 사실은 칼로리도 그리고 배탈 설사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똑똑하게 현명하게 섭취하시는 방법은 보충을 통해서 섭취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적으로는 93%에 달하시는 분들이 비타민 D가 부족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성분들이 사실은 남성분들에 비해서 야외 활동의 양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96%의 여성분들이 다 비타민 D 결핍 정도다. 그래서 사실은 부족
이 정도면은요, 우리가 30나노그램 이상은 돼야지 나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올바른 양이라고 하는데요. 이 정도 부족, 결핍이 나오는 숫자는 10나노그램 정도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끌어올려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끌어올리려고 보니까 그럼 매일마다 비타민 D를 어느 정도로 먹어야 될까? 지금 1일 권장량이 원래 400 IU에서 1000 IU까지 점점 올라간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끝이지 않고 좀 더 논문 결과를 보시면은요, 매일마다 2000 IU씩 섭취를 하는 것은 우리가 비타민 D 결핍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있어서 단순하고 효과적이면 안전한 복용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엇이냐? 바로 네, 이 2000 IU 정도는 매일마다 꾸준히 먹어도 괜찮다. 그리고 널리 많은 분들이 이 정도는 먹어 주셔야 우리가 부족한 것을 조금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다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일반인이라면은 바로 2000 IU 정도는 매일마다 꾸준히 섭취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서 저희가 비교를 드릴 엔바이 뉴트리라이트 비타민 D 제품 같은 경우는 4000IU잖아요. 근데 이 4000IU가 상한 섭취량에 해당을 하지만 정말 결핍, 굉장히 부족하신 분들은 일시적으로 꾸준히 먹을 만한 양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제품으로 이제 저희가 탄생을 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검사를 했는데 5나노그램, 10나노그램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한 3개월, 6개월은 꾸준히 높이는 작업이 필요해요. 하실 때에는 4000IU를 꾸준히 섭취를 하시고요. 내가 이제 검사를 했더니 20, 30나노그램으로 안정권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섭취하기에 올바른 제품, 이제 2000IU의 비타민 D 이번에 신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제품의 형태는 비타민 D3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전의 제품도 너무 좋았죠? 왜냐, 저희가 양송이 버섯을 통해서 얻어진 비타민 D 제품이었기 때문에 자연에서 온 그대로를 담았다라는 강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번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왜 비타민 D3의 형태로 이번에 담아내게 됐느냐? 바로 저희 뉴트리라이트는 과학적으로 계속 발전하는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최근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보니까 비타민 D2보다 비타민 D3가 체내에 유지가 되고 흡수가 되는 양 자체가 조금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것은 비타민 D3가 더 유리하다라는 게 최근의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타민 D2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비타민 D3의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품의 특징은 바로 비타민 K가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실은 기존 제품들도 약간 직접적이진 않지만 식물 원료, 저희가 식물 농축물의 형태로 비타민 K를 얼핏 우리가 느낄 수는 있었어요. 어떤 것 때문이냐? 바로 이 알파파라고 하는 식물이 비타민 K의 급원식품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살짝씩은 섭취를 하고 있었는데 비타민 K가 뼈 건강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게 최근에 연구 결과로 많이 이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저희 뉴트리라이트 미국 제품은 원래 이 제품이 원래 예전부터 출시가 되어 있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언제 비타민 K2 제품 들어오나 이걸 막 기다리고 있었던 형태였거든요. 이것에 대한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특이하게도 비타민 K의 중요성을 계속 사람들이 그리고 식약처에서 무시했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이 비타민 K2가 해외에서는 계속 뼈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막 알려졌었는데 이것이 이제 계속적으로 반려가 되다가 최근에 비타민 K2가 뼈 건강에 정말 이렇게 도움이 돼라는 게 밝혀지면서 2023년도가 되어서야 한국의 식약처에서 그때부터 이제 용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1년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수입을 할 수가 있어서 저희 뉴트리라이트, 한국의 뉴트리라이트에도 비타민 K2 제품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 K2는 사실은 뼈 건강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영양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뒤에서 비타민 K에 대해서 보여드리면은요. 사실은 비타민 K는 하나의 조효소처럼 작용을 합니다.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각각의 부위, 뭐 뼈라든지 아니면 혈관이라든지 그리고 이러한 곳에서 특정 단백질이 떠돌아다녀요. 근데 이 단백질들이 비활성 상태이다가 이 K2로부터 COOH라고 하는 이러한 물질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바로 카르복실화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K2로부터 카르복실기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부터 활성화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뼈에서 나오는 중요한 단백질의 이름이 아까 초반에 비타민 D와 함께 언급을 드렸던 오스테오칼신이에요. 이 오스테오칼신은 뒤에서도 말씀을 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단백질은요, 바로 혈관에 있는 프로트롬빈이라고 하는 단백질입니다. 프로트롬빈은 나중에 피브린이라고 하는 이 혈액을 응고하는 작용을 해주는 혈소판에 이제 응고작용을 도와주는 물질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백질은 바로 이름이 굉장히 긴데요. 매트릭스 글라 프로테인이라고 하는 MGP 단백질입니다. 이것은 혈관에서 비활성화 상태에서 뭐가 위험하냐? 바로 비활성화된 MGP가 칼슘하고 결합이 되면은 혈관벽에 그대로 침착이 돼서 석회화를 일으켜요. 그래서 칼슘을 섭취했더니 혈관에 석회가 많이 꼈다. 라는 거 많이들 상담 받아보셨을 거예요. 이랬을 때 문제가 되는 게 바로 MGP였거든요. 이것이 안 만들어지게, 이 석회 물질이 안 만들어지게 하려면은 활성화를 시켜야 돼요. 비활성화된 MGP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바로 이 K2가 관여를 해서 이것을 활성화를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리더님들께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바로 뼈에서 나오는 단백질 오스테오칼신, 혈관의 단백질 프로트롬빈, MGP 이것을 활성화를 시키는 게 비타민 K가 하는 역할이다라고 기억해 주시고 뒤에 설명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K는요, 비타민 K1, 비타민 K2, 비타민 K3가 존재를 하는데요. 비타민 K1은 주로 이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트롬빈과 결합을 하는 이 형태예요. 그래서 혈액 응고와 관련을 한다 하면은 비타민 K1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비타민 K2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MGP와 오스테오칼신과 관련을 해서요. 우리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고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K3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합성으로 만들어지는 원료이기도 하고요. 이것은 주로 동물의 사료에 넣어져서 비타민 K를 동물에게 먹이는 형태가 바로 비타민 K3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에서는 볼 수 없는 형태다. 그래서 비타민 K1과 비타민 K2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비타민 K가 결핍이 되게 되면은 혈액이 응고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출혈이 일어나요. 그런데 너무 비타민 K를 과잉으로 먹을 경우에는요, 바로 혈액이 다 응고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빈혈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간에 이 지용성의 비타민이 쌓이게 되면서 황달이 일어나는 결과를 갖고 옵니다. 그런데 이 과잉증에 해당하는 양은요, 35mg인데 죄송해요. 50mg인데 보통 건강기능식품에서 사용을 하는 양은 35마이크로그램까지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 K 같은 경우는 바로 혈액 응고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단백질이죠. 바로 프로트롬빈이 원래 비활성화 상태인데 이것을 카르복실기를 붙여주게 되면은 활성화가 되면서 최종적으로는 피브린이라는 형태가 되면서 혈액 응고에 관련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지혈이 안 된다 할 때는 바로 비타민 K가 특히 비타민 K1이 부족한 건 아닌지 살펴봐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비타민 K2 같은 경우는요, 아까 오스테오칼신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스테오칼신에 이 비타민 K에서 갖고 온 카르보실기를 붙여주게 되면은요, 바로 조골세포를 활성화를 시키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뼈에 점점 활성화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뼈를 채우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골다공증이 생기는
이유는요, 파골세포가 너무 힘이 강해지고 조골세포의 힘이 약해지게 되면은 구멍은 빵빵빵 뚫는데 채워주는 조골세포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조골세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칼슘만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비타민 K까지 함께 섭취를 하신다면 더욱더 도움이 많이 되시겠죠. 그래서 아까 비타민 K1, K2, K3 형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각각의 급원식품을 보시면은 비타민 K1은 알파파와 같은 녹색잎 채소에 많이 들어가 있고요. 비타민 K2는 두 가지 종류가 뒤에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보통 발효식품에서 많이 얻어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결과는 육류나 유제품, 생선기름에서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K3는 인공합성으로 이제 동물의 사료에 주로 사용을 하죠.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은 비타민 K2는 MK4와 MK7의 형태가 있는데 일단 사슬의 길이가 길면은 그만큼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건강기능식품에 들어가 있는 비타민 K2의 형태는 MK7이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뉴트리라이트 2번 제품도요, 마찬가지로 MK7의 형태이고요. 보통은 청국장, 낫또에서 얻어지지만 뉴트리라이트의 제품은 병아리 콩을 발효해서 얻어진 MK7이 들어가 있다라고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비타민 K1보다요, 비타민 K가 흡수율도 높고 혈중에 지속이 되는 농도의 변화도 일정하게 지속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능력이 오래 간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비타민 K2 우리가 충분히 섭취를 해주셔야 되겠죠. 사실은 비타민 B와 비타민 C처럼 수용성의 비타민처럼 매일마다 막 고갈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유지가 일단은 돼요. 간에서 저장이 일부 저장이 되긴 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비타민 K2를 내가 맨날 발효식품을 충분히 먹는다라고 해서 내가 필요한 만큼을 먹기에는 좀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K2를 만약에 210 마이크로그램, 정말 높은 함량이거든요. 이 정도를 내가 음식을 통해서 얻겠다라고 하시면은요, 바로 댐장을 매일마다 243g을 먹어야 되는 결과였거든요. 이 정도면은 나트륨 때문에 우리가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K1이 내 장에서 발효가 되면은요, 이것이 K2의 형태로 변환이 되면서 우리의 혈중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노년기가 되면은 장내 미생물의 환경이 달라지면서 발효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혈중의 비타민 K2의 농도가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뼈 건강이 너무나도 중요한 노년기에는요, K2도 우리가 일부러 보충을 통해서 섭취할 필요가 있다라고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번 신제품은 비타민 D3와 비타민 K2의 콤비네이션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결합이 되니까요,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게 뼈 건강이죠. 뼈 건강에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요 기관에 다 수용체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주요 기관, 주요 세포들을 잘 작동을 시키기 위해서는요, 내가 충분한 양, 안전한 양, 2000IU는 매일마다 먹어야겠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비타민 K2 같은 경우는 우리의 뼈 건강을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혈관벽의 석회화가 침착이 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사실은 결과적으로는요, 오스테오칼신이 여기에다가 뼈로 칼슘을 쭉 끌어당기는 역할도 해주거든요. 그래서 칼슘은 딴 데 가면 안 돼. 혈관벽에 붙으면 안 돼. 뼈로 바로 와. 라고 하는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칼슘 플러스 비타민 D 플러스 마그네슘 플러스 비타민 K까지 가주시면은 더욱더 완벽한 뼈 건강을 위한 형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오스테오칼신 조골세포의 활성도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최근의 논문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시면은 이 조골세포뿐만 아니라 이러한 뼈 건강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도움을 주느냐? 바로 남성분들의 성 호르몬에도 관여를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두 번째는 당대사와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지방세포와도 관련이 되어 있어서 비만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두뇌 건강에도 관여를 해서요. 인지 기능과도 비타민 K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스테오칼신을 주로 뼈에만 한정을 시켜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당대사 그리고 우리의 혈관 건강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네. 갑자기 넘어갔어요. 지방과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타민 D의 영양 역할을 조금 도와주는 역할을 이 비타민 K가 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비타민 K 같은 경우는 비타민 D와 함께 섭취를 했을 때 이 칼슘 이용률을 좀 더 높여줍니다. 어디에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뼈에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실제로 비타민 D만 섭취했을 때보다 비타민 D와 비타민 K를 함께 결합을 했을 때에 대퇴부 부위의 뼈 손실이 지연이 되고 뼈 손실을 예방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냥 비타민 D만 이제 생각을 하셨다면 함께 비타민 K를 섭취해 주심으로써 대퇴부 부위의 뼈의 손실도 예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 그림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타민 D를 섭취하시면은요, 이 혈관벽에서 산화 질소가 충분히 만들어지기 때문에 혈관이 확장되고 이완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비타민 K가 혈관벽에 침착이 되는 걸 막아주고요. 그리고 비타민 D가 나쁜 콜레스테롤이 산화가 되는 것도 항산화 능력을 통해서 막아주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심혈관계통의 질환을 예방을 하는데 이 두 가지의 컨비네이션이 도움을 확실히 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제품 안 드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키포인트 보여드리면은요. 비타민 D3의 형태가 2000IU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확실하게 잘 들어가 있는 제품이구나라고 떠올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게다가 비타민 K2의 형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혈관 건강까지도 생각을 한 제품이구나라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아까의 정리라고 보시면 되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퇴부 경부의 골밀도가 비타민 K2를 섭취함으로써 증가를 했다라는 거. 그리고 비타민 D를 섭취를 하면은 실제로 혈중의 비타민 D의 수준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비타민 D를 모든 세포들이 주요한 세포들이 다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이제 30 나노그램 이상은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제품 비타민 D3, 비타민 K2로 정말 확실한 원료가 잘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전 제품과 동일하게 양송이버섯 분말을 비타민 D3의 형태로 변환을 시켜서 넣어놨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타민 K2는 병아리콩 을 발효를 시켜서 병아리콩 유래 비타민 K2가 함유가 되어 있구나라고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번 제품 이전 제품보다 좀 더 함량이 늘어났고 비타민 K2가 추가로 들어갔구나라고 기억해 주시고요. 이번 제품 가격이 더 좋아졌습니다. 착해졌어요. 그래서 이전 제품 같은 경우는 90일에 이제 35,000원, 이번 제품 역시나 90일에 45,000원이지만 비타민 D가 2배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K2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보셨을 때에는 사실은 가격적으로 너무나도 좋아졌구나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엔바이 뉴트리라이트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4000IU라는 거 그리고 리포솜의 형태로 들어가 있어서 흡수율을 좀 더 높였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 제품에도 비타민 K가 들어가 있는데 K1의 형태로 들어가 있는 형태예요. 그럼 비타민 K1은 전혀 뼈 건강과 관여가 없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간접적으로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내가 비타민 D가 순간적으로 3개월, 6개월 꾸준히 섭취해서 좀 더 많이 필요해 하시면 엔바이 뉴트리라이트 비타민 D 그리고 내가 이제 충분해졌어. 그런데 이걸 평생 유지를 해야 돼 하시면은 기존의 제품에서 더 업그레이드가 된 비타민 D3, K2 제품을 섭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제품 언제 출시가 될까요? 바로 8월 12일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3개를 구매를 하시면
짝꿍 제품이죠. 칼맥디 미니를 4개를 드립니다. 그래서 40일 분량이 함께 제공이 되는 프로모션이구나라고 기억하시고 이번 프로모션도 많이들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무엇이 달라지느냐? 바로 커스터마이즈드 팩이 리비전이 될 예정입니다. 왜 그럴까?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 바로 제가 얼마 전에 커스터마이즈드 팩이 출시가 되었습니다라고 강의를 했던 것 같은데 어느새 10주년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2025년 8월은 커스터마이즈드 팩이 출시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라고 해서요. 많은 분들께 여쭤본 거예요. 이 커스터마이즈드 팩이 좀 더 어떻게 하면은 좋아질 수가 있을까요? 라고 여쭤봤더니 컨셉을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 질문을 사실은 개인적으로도 받긴 했었어요. 어떤 거냐? 어떤 여성분께서 말씀을 하세요. 저는 건강이 어떻고요. 제가 하고 있는 직업은 어떻고요. 말씀을 잘 들어보니까 이분은 어 밀크시스를 섭취하셔야 되는 분이네. 그럼 이분은 우먼즈 팩이 아니라 밀크시슬이 들어가 있는 맨즈 팩을 드셔야겠구나. 라고 해서 권해드리면 약간 좀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 중간에 있는 의견을 보시면은요. 어떤 여성분께 맨즈팩을 판매를 했는데 주변 분들이 이거 남자 거네. 남자 거네. 계속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럼 나 먹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반품을 하셨다라는 의견이에요. 이 다른 분들도 성별로 나누는 컨셉은 트렌드하지 않아요라고도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사실은 틴즈팩이 처음에 소비자님들을 맞이했을 때 좀 좋은 제품이긴 해요. 어떤 부분에서요? 가격적인 부분에서요. 그런데 약간 나이가 있으신데 틴즈팩 드세요라고 하면은 이분도 좀 당황하시고요. 내가 이거 먹어도 돼요라는 질문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요, 이 맨즈팩, 틴즈팩 이러한 이름을 버리고 기능에 맞게끔 건강 니즈를 반영을 한 네이밍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맨즈팩 같은 경우는요, 에너지팩으로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기존과 동일한 구성이에요. 더블 X 뉴트리라이트, 마린 오메가3, 그리고 밀크시스까지 이렇게 동일한 구성으로 되어 있지만 네이밍이 바뀌어서 에너지팩이라고 불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타겟도 직장인 남성이 아니라 간 건강으로 활력을 챙기고 싶은 모든 현대인이 되었어요. 이러면은 리더님들께서 누군가를 만나서 제공을 할 때에도 소개를 할 때에도 너무나도 도움이 많이 되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골든팩이었습니다. 골든팩 같은 경우도 나는 노년기가 아닌데 이렇게 약간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랬을 때 조인트 가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활동량과 운동량이 많아서 관절이 좀 신경이 쓰이는 누구나가 다 섭취를 하셔도 좋은 네이밍, 바로 밸런스 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틴즈 퍼펙트 팩 같은 경우는 처음에 소비자님들이 이제 진입을 하시기가 너무나도 좋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뮤너팩. 이거 당장 사고 싶지 않으세요? 누구나가 봐도. 왜냐, 이 면역에 대한 거는 모든 분들이 다 관심이 높거든요. 그래서, 내가 요즘에 좀 면역이 신경을 쓰여 라고 했을 때 바로 소개를 할 수 있는 제품으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마이크로바이옴까지 같이 들어가시면 정말 완성도가 높은 구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사실은 루바 블렌드가 출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조금 혼동이 되셨었어요. 그리고 이거 대신에 그럼 저 이거 안 먹고 그냥 루바 블렌드 따로 섭취할게요. 이러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먼즈 바이탈 팩은 아예 단종이 됩니다. 그래서 바이탈 팩이라는 이름으로 여성분들 누구나가 다 사실은 GLA 혹은 이제 루바 블렌드를 선택을 하셨는데 누구나가 다 무엇이 필요하냐? 35세 이후에는 칼슘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더블 X 뉴트리라이트 마린 오메가3 이것도 밸런스 아니고 마린 오메가3의 형태로 들어가요. 그리고 칼맥디까지 구성을 해서요. 새로운 신제품 바이탈 팩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정말 네이밍 하나 바꿨을 뿐인데 너무나도 좋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께서도 이제 소개를 하실 때요. 바로 이 에너지팩, 밸런스 팩,
이뮤너팩, 바이탈팩을 통해서요, 완성도가 높은 건강 니즈에 맞는 각각의 구성을 공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출시일이 조금 달라요. 패키징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에너지팩과 밸런스팩은 당장 8월 1일에 출시가 될 예정이지만, 이뮤너팩은 9월 1일에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바이탈팩 같은 경우는 11월 1일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각각이 다르게 출시일이 되었다라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커스터마이즈드 팩은 이 생애 주기별 팩뿐만 아니라 데일리 플러스 액티브 플러스 비전 슬림팩까지 원래 존재를 했었어요. 그래서 각각의 건강 니즈에 맞게끔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라면은 소비자님들께서도 받아들이시기가 훨씬 수월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장표네요. 바로 커스터마이즈드 팩 10주년 기념 프로모션입니다. 원래 SOP 자체도 너무나도 좋은 가격 혜택이 있잖아요. 6개월에는 50% 할인, 그리고 12개월, 18개월, 24개월에는 무료로 제품을 증정을 드리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께서 내가 건강기능식품을 한 번 선택하면 나는 꾸준히 먹어 하실 때에는 너무나도 이득이 많은 구성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 기념 프로모션 같은 경우는요, 이 구성에다가 플러스로 1회차에 이거를 엔자임 발효 미니 증정 하루 드리고요. 길을 보고 다녔어요. 죄송해요. 어떡하지? 네, 은주가. 네. 네, 하고요. 그리고, 네. 3개월에는 또 엔자임 바이옴 미니 3개를 증정을 드려서요. 아니, 이거는 리더님들께서 더 과거인데. 많은 혜택을 가져가실 수 있게끔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리더님들께서 이번 구성을 통해서 많은 소비자님들 만나시고요. 더 많이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장표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낙서를 지우고 있습니다. 혹시 이전에 장표 사진 찍고 싶었는데 못 찍었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네. 그러면은 이번, 오미영 님도 또, 네. 생겼네요. 또 지워야지. 네. 그래서 좀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근데 혹시 장표 음료, 필요하신 분들은요, 음, 지금 사진 찍으셔서, 네. 이거 이제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전 장표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트폴리오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 장표도 사진 캡처 남겨놓으셨다가 많이들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께 많은 정보를 드린 것 같은, 어떻게 도움 많이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아, 우리 내가 네, 우리 리더님들과 함께 지금 한 문제 시간 있을 때 꽉 들어가. 채워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이번 8월 마지막 회계연도죠. 그래서 회계연도 마지막 달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께서 이번 프로모션 활용하셔서 더욱더 사업의 증진에 도움되시고요. 그리고 핀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람 이제 남기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광전 리더님 혹시 인사 말씀 남겨주실 거 있으실까요?